안녕하십니까, 이의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과 소통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아시는 대로 의자는 4개로 되어 있죠. 대개 4개의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리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리가 하나가 없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의자의 4개를 다리를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리는 인성입니다. 사람, 어떤 사람인가는 그 인간의 마음씨, 이런 것이겠죠. 또 두 번째 그 다리는 지성이죠. 지성이라는 게 뭡니까?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리는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CBS는 기독교 방송이니까 영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리 하나가 뭐냐면 사회성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받고, 또 도움을 협력하고, 그러지 않으면 소통을 굉장히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말씀드린 사회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 소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기를 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는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는, 그렇지만 이제 오늘 또 다음 시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소통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아오질 못했으니까. 늘 독서실, 학원, 학교, 집, 사람들과 같이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학원과 학교의 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친구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또 교수님, 선생님과 상호작용하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사회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사회성을 일단 잘 가르쳐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은 시골에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또 전화가 들어오잖아요. 전기하고 전화가 들어와야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잖아요. 이 사회성이라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하고 나 사이의 선, 끈, 연결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매년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을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5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가장 최근이 이제 2018년이에요. 아마 내년쯤 되면 또 하겠죠. 그런데 1위, 2위, 3위가 뭔지 아십니까? 전에는 전공했어요. 전문성. 어느 한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잘 알고 있느냐. 그러면 훌륭한 인재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성, 그러니까 소통과 협력이 전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 첫 번째로 꼽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현대사회가 소통과 협력이 굉장히 점점 더 중요해졌다, 이런 뜻도 되죠. 또 하나 뭐죠? 요즘 회사에 들어오는 이 젊은이들이 소통과 협력을 잘 못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만 하고, 소위 공부라는 게 쓸모 있는 내용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쓸모가 없는 걸 열심히 가르치고 그 중에서 1, 2, 3, 4등을 정하는 이런 교육이거든요. 좀 부모님들이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장의 성적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적 가지고 잘 될 수 있는 확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성적만 가지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협력할 줄 아는 역량, 그 역량이 저는 지금 이 성적보다 몇 배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업에서도 27년 반 있었고요. 대학 교수로 또 있었고, 그래서 잘합니다.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기업에서 일하게 됐는지 잘 지켜봤는데 우리 자녀들이 뭐 아주 어린 학생들도 초등학생도 있을 것이고 중학생, 고등학생 있겠죠. 근데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많이 가르치고 보면 이 친구들이 글쎄요, 성적순으로 공부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하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모르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가잖아요. 외국에 갔는데 외국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나라 말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나라 말이 안 되면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그 사람들 도와준 건 고사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소통에 대한 능력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성,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잘 키워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면 가정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가족이라는 것이 아주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말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부모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상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걸 하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형제, 자매, 친척들과 하는 것을 엽통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상통, 하통, 엽통. 이 세 가지가 잘 돼야 우리가 이 소통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엄마, 아빠, 부모님하고 자녀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고 자녀 수도 많지 않으니까 엽통이 안 되고요. 또 하통, 상통이 잘 안 됩니다.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뭐 집에 와서 밥만 먹고 또 부모님들과 같이 시간 별로 보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학원으로 가고 또 학교로 가고 뺑뺑뺑뺑뺑 돌잖아요. 이러니까 아이들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를 훈련 받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학교가 모든 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상호작용을 안 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되잖아요. 이 소통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이 성숙하는 과정이 첫 번째는 나 위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아이가 크면은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하던 아이가 엄마 입에도 하나 넣어주는 걸 배우게 되잖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있구나.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왜? 내가 줘야지 저쪽도 나한테 준다는 걸 알게 돼요. 주변 사람들하고 주고받고를 배우게 되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를 배우게 되죠. 점점 나아가서는 어때요? 당장 이 자리는 없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I, you, we, 나, 너, 우리라는 이런 쪽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이냐 하는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죠. 그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자녀와 대화하시고 소통 잘 하시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게 그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소통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함께 이렇게 대면 교육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저는 이렇게 A4 용지 한 장 드리고 자녀에 대해서 아는 거 100가지 써보세요. 이런 숙제를 한번 내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아는 것 같고요. 많이 익숙한 것 같지만 자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습관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들의 고민거리 이런 거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도 부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우선 많이 알아야 되겠다. 자녀들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휴대전화를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숙제가 너무 많다. 학원이 너무 늦게 끝나가서 내 시간이 없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다. 이런 게 요즘 아이들의 그 고민거리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크면 중학생 정도 되면은 뭐가 고민거리냐면요. 친구와의 관계가 잘 안 돼서 고민거리입니다. 그 때문에 아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재미없어 하고 그런 것이죠. 또 하나 아주 심각한 건데 부모님과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부모님과 아버지, 엄마의 사이에서의 갈등, 본인의 외모라든가 또 숙제가 너무 많다든가 나는 이라면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그 또는 꿈과 직업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돈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아, 보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다.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럼 나는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이냐. 나도 용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녀의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을 좀 많이 알아라.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아이들이요. 우리가 이민을 가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으로 이민 간다 그러면 미국에 이민 가면 미국 말을 배워야 되고 문화를 배워야 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죠. 그쪽 문화에 익숙하고. 지금 아이들은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현재 디지털 문화, 이것에 대해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나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은 이민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응을 잘 못합니다, 어른들은. 근데 아이들은 이 디지털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아는 그런 친구들이죠. 요즘 역전의 시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역전이라는 게 기차역 있는 그런 역전이 아니라 뭔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래 살아왔던 사람은 최근에 태어난 사람한테 모든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살아봤다 그래서 선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먼저 살아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먼저 살아본 사람은 아이들인 거예요. 아이들.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에 익숙한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익숙한 친구들이 더 그쪽 경험을 먼저 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가장 최근에 어떤 과학 문명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우리들이 물어봐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어떤 권위랄까 그런 것이 예전 같지 못한 것이죠. 심지어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어른들을 자기네들이 가르쳐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키오스크라고 이렇게 음식 주문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가서 이렇게 주문하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는데 아까는 저 혼자 서 있었는데 뒤에는 사람 여럿이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젊은 친구가 오더니 도와주더라고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나보다 모른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자녀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한테 배울 수도 있고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부모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젊은 친구들, 요즘 우리들의 자녀는 뭐가 다르냐면 상호작용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게 잘 안 통하고요. 뭘 이야기를 하면 왜요? 하고 바로 물어보거든요. 그만큼 이제는 뭐를 머릿속에다 넣어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일방 파블로의 개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자극을 주면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늘천 땅지 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뭐든지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요. 쌍방 커뮤니케이션. 제 머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쪽이 한 3, 이쪽이 8점 되겠죠? 7, 3대 7 또는 2대 8. 2대 8이라고 그러는데 왜 2대 8을 말씀드리냐면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는 여러분들이 2 정도 말하시고 8 정도는 아이들이 말하도록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뭔가요? 듣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하고 대화할 때 보면 8대 2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모님이 8번 이야기하고 아이는 2번밖에 말 못하게 하고 그래서 알겠지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은 학생들에게 이 젊은이들에게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 어느 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지금 중학생인데 대화가 전혀 되질 않는다. 어떻게 하면 대화를 하겠느냐. 그래서 그냥 작은 힌트 하나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카톡으로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분이 연락이 왔는데 참 이해할 수 없네요. 카톡으로 하니까 이놈이 답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카톡으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카톡이라는 게 카톡으로 무슨 대화를 합니까? 하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말로 하는 대화, 대면 마주보면서 하는 것을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친구는 카톡으로 출발하는 애들이에요. 그죠? 비대면으로 시작한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말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화로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하고, 이게 익숙하고, 정 마지막에 와서 카톡으로 하죠. 요즘 아이들은 카톡으로 일단 하고, 정 안 되면 마지막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수업 시간에도 보면 저 뒤에 앉아있는 대학생이 이쪽 앞에 있는 대학생하고 카톡으로 얘기를 주고받아요. 소리가 안 납니다. 조용히 해.
소리 안 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소통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이 아이들은 소통을 어디서 배우냐면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소통을 배우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기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부부간에 엄마하고 아빠는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화해를 하고, 그걸 배우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거절을 하고,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다 부모님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가정에서 별로 하지 않았을 때는 아이들은 배우지 못해요. 엄마 아빠 얘기할 때 기분 나쁘게 말하지 않는,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는지 배우게 되고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거절할 때 어떻게 거절하나. 여러분, 거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 돼! 그거 아니잖아요. 다 듣고 yes 받아들인다. 그런데 bu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어려서부터 보고 들은 친구들. 컵이 있는데 유리컵인데 깼다. 그랬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어떤 집에서는 그 얼마짜리인데 깼냐고 부모님이 막 야단을 치잖아요. 근데 어떤 집에서는 다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컵은 까짓 거. 컵보다는 네 발이 중요하다. 하면 그렇게 배우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 친구들은 밖에 나와서 그대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부모님, 우리 자녀들하고 이런 소통이 돼야, 그래야 비로소 무슨 우리가 자녀들하고 자녀를 가르친다, 양육한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늘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되고, 부모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자녀 인격에 영향을 미쳐주는 사람, 부모가 49%고 학교 선생님이 22.5%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KBS에서 본 것 같아요. 격대교육이라고 그러죠.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에는요, 사실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처음 부모 노릇을 해보는 거니까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모 노릇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손주를 볼 때 손주를 부모가 가르치는 걸 보면서, 저거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교육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혜를 많이 이렇게 얻어가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부모님들은 마찬가지죠. 할머니들한테 또 할아버지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듣는 게 좋고, 가장 이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말 한마디는 뭔 줄 아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로부터 막 잘못했다고 꾸중 들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불러서 괜찮아. 괜찮아. 그런 또 괜찮아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신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훨씬 더 좋은 부모가 되고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겠다.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